사실 코나가 BMW 118D랑 비교를 했을 때 앞서는 부분이 거의 없죠.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 떨어지죠. 출력 떨어지죠. DCT 미션 버벅거리죠. 엔진의 회전 질감도 떨어지죠. 승차감 떨어지죠. 서스펜션 떨어지죠. 코너링 성능 떨어지죠. 그리고선 가격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드라이빙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BMW 128D의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과연 이 가격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수입차들이 프로모션을 많이 해주죠. 가격을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가격을 정해놓고 막 프로모션을 막 10%, 20% 해준단 말이죠. 일부 쪽에서는 그렇게 프로모션을 해줄 거면 아예 정가를 낮춰라. 왜 그렇게 비싸게 책정해놓고 가격을 깎아주느냐. 현대자동차를 봐라. 국내 브랜드를 봐라. 국내 브랜드들은 정가에 팔죠. 많이 깎아줘 봐야 뭐 무슨 뭐 카드 혜택 뭐 이렇게 해갖고 100만 원, 딜러가 뭐 조금 해갖고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깎아줍니다. 정가로 판매하는 게 소비자한테 유리할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프로모션을 해주는 게 소비자한테 유리할까? 자동차 제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굉장히 큰 차이를 갖습니다. 부품의 구성이 워낙 복잡하고 생산의 단가가 높고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드는 업종이죠. 그렇게 큰 공장을 지어놓고 설비 투자 비용을 많이 들여놓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재고가 쌓이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놀려요? 공장 설비 투자해놓은 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놨는데 차가 잘 안 팔리니까 공장을 조금씩만 가동시킨다. 이게 또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일단 계약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있고 생산 투자를 설비를 투자를 했으면 공장은 계속 가동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을 한다면 그때그때 재고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할인해주고 조율해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욕할 게 아니라 나는 언제 사서 비싸게 사서 호구됐어 이게 아니라 시장 상황은 바뀐단 말이죠. 계속해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저번 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의 원리지 프로모션을 해주는 거를 나쁘다? 저는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딱 정해져 있죠. 현대기아차가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정하면 정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상황이. 하지만 해외에는 시장이 그렇게 독과점적인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누구라도 어떤 차라도 팔 수 있는 자유 경쟁이 되는 거고 그런 자유 경쟁 안에서 영업 마진을 줄이든 아니면 뭐 재고차를 싸게 팔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프로모션을 해주는 것은 저는 그냥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 원리에 크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프로모션을 해주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브랜드도 이제는 유통 구조를 좀 풀어서 좀 자유롭게 경쟁해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선진국형으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시리즈 가격이 그래서 대폭 할인해주는, 조금 일찍 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 2년 전, 3년 전에도 900만 원씩 DC를 해줬기 때문에 일찍 사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섀도우 라인이라 그래서 조금 더 옵션을 더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진짜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딜러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섀도우 라인이라고 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옵션을 붙여준 걸로 아니까 굉장히 지금 차 사기 괜찮다. 더군다나 1시리즈 같은 경우에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 후륜구동이 아니죠. 전륜구동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후륜구동이 주는 그런 주행 특성을 특히나 선호하시는 분들은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 1시리즈에는 BSI가 빠졌죠. BMW 에서 이제 소모품 교체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빠졌는데 돈 주고 갈아야 돼요. 하지만 그거는 국내 모델도 마찬가지니까 국내 모델들도 소모품은 돈 주고 갈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니까 뭐 국산 차하고 굳이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끝물에 괜찮다, 재고만 있다면 질러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차량을 칭찬을 하면 아예 영업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채널이 큰 채널도 아니고 보는 시청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차를 좋아해서 리뷰를 하는 거고, 저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본인의 컨셉에 맞는, 그리고 호구되지 않는 구매, 차량 구매를 하시길 원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가장 먼저 가격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지금 2019년 2월 8일 기준 BMW 프라이스 리스트를 보고 있고요. 118D 조이 모델이 3,640만원, 그리고 118D 스포츠 라인이 4,090만원으로 가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앞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시리즈는 굉장히 지금 끝물이죠. 일단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재 지금 제가 재고 상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수입되어 있는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근데 이제 3 시리즈가 더 먼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으면서 1,000만원 가까운 또는 1,000만원 이상의 프로모션을 했던 것처럼 1 시리즈는 예전부터 좀 프로모션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책정을 조금 비싸게 해놓고 그때 이제 재고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이제 프로모션해서 좀 할인 판매하는 걸로, 뭐 나쁘게 말하면 악명이 높은 거고, 뭐 좋게 말하면 유통을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리뷰한 차량 118D 스포츠 라인이에요. 물론 연식이 조금 달라기 때문에 세부 옵션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의 옵션 사항들은 비슷하니까 비교를 하자면, 118D가 4,090만 원인데 1,000만 원 할인 들어가면 3,090만 원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격적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예전 모델이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리뷰를 쭉 하면서 느꼈던 것도,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예상 외로 118D가 굉장히 깡통 트림이다, 엔트리 모델인 만큼 깡통 트림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 생각에는 필요한 옵션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쟁 차종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던 영상이 그랜저 IG 2.4 가솔린이었어요. 그게 이제 3,112만 원에 제가 굉장히 실내 인테리어나 그 다음에 편의사항들의 구성이 괜찮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었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조금 평가를 한 편이었고요. 물론 이제 128D하고 그랜저 IG하고는 컨셉도 다르고 차량의 크기도 다르고, 어떤 목적, 차량의 목적, 타는 사람들의 연령대, 이런 부분들이 판이하게 다른 차입니다. 그랜저 IG는 준대형 세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준대형 세단으로 들어가고, 1 시리즈는 준중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체급의 차이도 있고, 또 그거는 가솔린 모델이었고 128D는 디젤 모델이고,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듭니다. 힘든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가격이 비슷하니까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운동 성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고 차량의 크기나 인테리어나 소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는 없어요. 그럼 본인의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취향에 대해서 리스펙 해줘야 되겠죠. 그럼 본인 취향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118D가 갖는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큰 차가 필요 없고, 실내 공간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뒷자리 공간에 대한 좀 제약이 있거든요. 분명히 불편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트렁크에 대한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작다 보니까 어떤 품위 유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품위 유지. 좀 큰 차를 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
차원에서의 또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굳이 제가 그랜저 IG랑 BMW 128D랑 비교를 한다면 편의사양 부분은 크게 차이 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앞좌석 쪽에는, 뒷좌석은 좀 많이 차이 나지만.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주행 질감적인 만족도는 128D 쪽이 월등히 앞섭니다. 차가 작지만 훨씬 편하고 훨씬 잘 나가고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128D의 장점이 될 것이고, 나는 이제 공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소재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은 저는 그랜저 IG 쪽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셉과 본인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컨셉과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차량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랜저 IG랑 비교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있는 해치백 모델인 i30의 가격표예요. 실제로 i30와 BMW 128D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뷰를 하기 전부터. 왜냐면 i30는 국내 모델이고 현대자동차가 가격적인, 가성비적인 메리트는 거의 뭐 제가 그랜저 IG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우수한 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 모델에서는 이런 가격이 책정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i30인데요. 사이즈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BMW, 지금 BMW인데요. BMW 전장이 4329입니다. 그리고 i30가 4340이죠. 그러면 2cm 차이 나는 거죠, 2cm. 길이가 2cm 정도 차이 나면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i30랑 BMW 118D는 사실상 체급은 거의 같은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이 좀 차이가 있는데, i30 같은 경우에는 1.4L 가솔린 터보를 쓰죠. 그래서 마력수는 140마력에 토크는 24토크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BMW는 150마력에 32토크가 넘죠. 그러니까는 파워트레인의 우위는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같은 출력이라면 가격이 좀 더 높죠. 현대 코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200만 원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i30는 디젤 모델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편의상에 지금 현재 BMW 128D에 들어가 있는 편의상들을 어느 정도 맞춰주려면 이 스타일 모델 1835만원짜리 스타일 모델은 말도 안 되고요. 2428만원짜리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물론 옵션에 후측방 추돌 경고, 후방 교창 충돌 경고 이런 게 BMW 118D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이지만 어쨌든 뭐 전동 시트라든가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그리고 LED 헤드라이트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추려면은 2428만원짜리 프리미엄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MW 118D에 썬루프가 있으니까 썬루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동 시트를 넣게 되면 2,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여기는 가솔린이고 BMW 128D가 디젤 모델이니까 그냥 다른 변속기는 빼고 파워트레인만 그 정도 수준을 올린다 그러면 200만 원을, 여기는 없지만 200만 원 정도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2,8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i30가. 물론 직접 비교는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세부 옵션 사항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i30에 없는 옵션 편의사항들이 제가 그 편의사항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BMW 128D에만 들어가 있는 또 옵션 편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슷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BMW 128D가 ZF 8단을 넣고 디젤을 넣고 디젤 2.0L 디젤에 150마력에 30 이상 토크가 되는 출력을 보여주면서 BMW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데 3천만 원 초반, 2천만 원 후반대인데 i30가 그거랑 거의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i30는요, 제가 시승을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어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륜구동 파워트레인이잖아요. 전륜구동 파워트레인이고 무게 배분에 대한 부분, 뭐 주행 특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를 따라오기 힘들어요. 아직까지.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따라오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i30랑 BMW 1 시리즈랑 가격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BMW가 너무 싸게 팔든가 i30가 너무 비싸게 파는 거겠죠. 판단은 시청자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어느 BMW가 싸게 파는 건지 i30가 비싸게 파는 건지. 물론 뭐 i30는 새로 나온 모델이고 체인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28D는 체인지가 된지 이제 막 이제 끝물 아니냐, 좀 있으면은 끝나는 모델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의성이나 주행 성능이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단지 뒷좌석이 좁다는 후륜고동 모델이기 때문에 단지 뒷좌석이 i30보다 좁다는 거 하나 빼면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타고 있는 현재 이제 주행을 이거는 제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물론 코나가 제가 자꾸 코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랜저 리뷰할 때도 코나를 얘기를 하고 미니 쿠퍼 S 할 때도 코나 얘기를 하고 K3 할 때도 코나 얘기를 하냐. 제 차니까 내가 갖고 있는 차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니까 제 차니까 할 수 있죠. 비교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코나하고 BMW 118D하고 자 4천만 원대 2,500만 원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4천만 원대 2,500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나 가격표를 보여드립니다. 코나에 자 옵션을 좀 넣어볼게요. 제가 전동 시트가 128D에는 있으니까 전동 시트 넣고 지금 보면은 LED 헤드램프도 128D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2,572만 원짜리 프리미엄 모델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썬루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썬루프 44만 원 추가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2,6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됩니다. 코나 1.6 디젤이요. 그런데 코나 1.6 디젤이 물론 뭐 코나는 SUV고 118D는 그냥 해치백 아니냐? 맞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코나가 SUV라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높이가 물론 뭐 118D보다는 높습니다만 한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과연 SUV냐? 뭐 SUV라고 하니까 SUV이긴 하겠죠. 근데 높이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뭐 전고가 이 정도 높은 거 외에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전장은 118D가 더 길고요. 트렁크 공간도 훨씬 넓습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 공간은 코나 쪽이 조금 넓어요. 조금. 그런데 그거 외에는 사실 코나가 BMW 118D랑 비교를 했을 때 앞서는 부분이 거의 없죠.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 떨어지죠. 출력 떨어지죠. DCT 미션 버벅거리죠. BMW 118D의 ZF 8단 자동 변속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상태가 못 돼요. 7단 DCT는. LED 헤드라이트 같은 LED가 아닙니다. 118D가 훨씬 밝기가 밝습니다. 출력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 질감도 떨어지죠. 승차감 떨어지죠. 서스펜션 떨어지죠. 코너링 성능 떨어지죠. 그리고선 가격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차량은 가격 책정이 너무 높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거는 최대한 많이 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악플도 자유롭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악플에는 대답을 잘 안 하지만 악플도 많이 달아주셔도 무풀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BMW 128D에 대한 리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굉장히 긴 영상인데 지금 1부부터 지금 가격평까지 쭉 다 보셨다면 굉장히 긴 영상이 됐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차량에서 또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